저는 강동경희대병원 흉부외과 성인심장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조상우 교수라고 합니다. 심장은 펌프 작용을 통해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주고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심장이 쉼없이 일을 할 때에 심장도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데 심장 표면에 위치해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보통 심장의 오른쪽 한 개의 관상동맥, 그리고 왼쪽에 두 개의 관상동맥이 위치해서 모두 세 개의 굵은 혈관이 있고 소동맥으로 갈라지면서 심장 전체에 혈관을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관상동맥 안쪽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또는 좁아지면서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관상동맥으로부터 심장 근육으로 혈류 공급이 저하가 되면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가슴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협심증이라고 하고, 이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된다거나 또는 혈전 같은 게 동반 생겨서 그 혈류가 갑자기 막히는 상황이 되면 심장 근육이 손상이 되는 심근경색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상동맥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이 있겠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환자들은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 조이는 듯한 통증, 또는 무거운 돌이 앞가슴을 꾹 누르고 있는 듯한 통증을 호소를 합니다. 보통은 손바닥보다 좀 넓은 범위인 경우가 많고 예리한 통증보다는 좀 둔한 통증인 경우가 많아요. 또 가슴 통증과 더불어서 목이나 어깨, 겨드랑이까지 뻗치는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가슴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을 해서 관상동맥 협착증,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발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심장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관상동맥에 조영제를 주입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관상동맥을 영상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좁아져 있는 관상동맥이나 그러니까 협착이 있거나 막힌 관상동맥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상동맥이 어디가 막히고 좁아졌느냐를 확인을 하고 수술적 치료나 스텐트 치료, 내과적 치료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때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과적인 약물 치료, 그리고 스텐트 치료법, 그리고 수술적 치료로서 관상동맥 우회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관상동맥 우회술은 떼어내도 신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자가혈관을 채취를 해서 혈관 이식을 해주게 되는데 보통 가슴 안쪽, 가슴뼈 안쪽 가장자리에 있는 내흉동맥이나 아랫팔에 있는 요골동맥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리에 있는 복제정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떼어내도 신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본인의 혈관을 채취를 해서 우회 혈관을 이식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고혈압, 당뇨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는 콩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70대 그리고 8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도 수술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많이 있는 분들, 그래서 고위험군의 환자들도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사망률이나 수술 합병증 면에서 봤을 때 수술 성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지금 현상만 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 후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술 후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원래 병이 없었던 본인의 관상동맥 부위에 협착이 생길 수가 있고, 저희가 이식을 해드렸던 이식혈관에도 또 동맥경화가 진행이 돼서 협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관상동맥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확실한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